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의 메카닉 박태욱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바코 2탄 재무제표 및 차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만약 아바코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바코 1편 영상을 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번 영상에서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으로 666억 원 이야기하면서 계약 상대가 GM이랑 LG엔솔 합작 회사로 만든 회사와 이제 계약을 했다. LG엔솔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었죠. 이제부터는 재무제표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 시총은 2,500억, 약 2,500억 원 정도 되고 PER을 한번 볼 건데 PER은 13배, 4년 평균은 9.3배로 되고 이제 23년, 4년, 5년 예측치는 확인이 따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업종 평균 PER은 140입니다. 여기서 PER이 낮을 경우에 해당 회사가 거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고 그에 따라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즉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PER은 꼭 동일업종, 동종업종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바코는 13, 평균 4년 평균 9.3 요거 생각을 하시고 동일업종 평균이 140 정도 나온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되고 자, 보시면 네이버 증권사에서 이제 동일업종 비교로 다른 종목들이랑 같이 분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PER이 아바코 13, LX 세미콘 14,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32, 이녹스 첨단 소재 14, 서울반도체 마이너스 38, 마이너스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나온다고 말씀 항상 드리죠. 그래서 13, 14, 32, 14, 마이너스 38. 요 기준으로 본다면 아바코는 PER이 높은 편이나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저평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키움증권에서 이제 경쟁사 비교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아바코, LIS, 뭐 DMS, 코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PER도 비교해 본다면 13.8 NA로 확인되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확인 불가능하다. DMS는 PER 5.1 그리고 코덱 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PER로 비교한다면 아바코가 PER이 높은 편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높은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증권이나 키움증권에서 보는 경쟁사 비교도 물론 좋은 비교 대상이지만 같은 세마 테마랑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따로 선별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비교하는 PER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같은 섹터,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 아바코가 13이었죠. PNT 23, 그리고 CIS 확인 불가. 요거 아까 키움증권 경쟁사 비교도 있었는데 확인 불가, 탑 엔지니어링 확인 불가, 원준 61. 요 확인 불가 NA라는 거는 결국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즉 적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적자 회사, 적자 회사 흑자인데 PER 61, PNT 23.8. 그러면 아바코의 PER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쟁사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찾은 종목들 기준으로 봐도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ER만 본다면. 다음 PBR 한번 보면 PBR은 배수가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력, 수익력이 높다는 말이고 3에서 4가 넘어가면 고평가로 좀 간주를 하는 게 PBR인데요. 동일 동종도 확인을 할 거지만 아바코의 PBR은 1.3이에요. 1.3이면 PBR이 낮은 편입니다. 요 저평가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PBR이 저평가다. 그리고 PER도 아까 저평가였죠. 아바코는 PBR, PER 둘 다 저평가로 볼 수 있다. 동일하게 네이버 증권도 PBR 비교를 해주면 대부분 PER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PER은 동일업종, 동종업종이랑 많이 비교를 해서 비교 기준에 높은지 낮은지를 좀 많이 확인하는데 PBR은 딱 정확히 정해져 있죠. 3에서 4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돼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본다면 아바코 1.3, 세미콘 1.4, 네오룩스 3, 이녹스
1.6, 서울반도체 0.85. 0.85면 매우 낮죠. 이런 거 매우 이제 추후에 이제 다른 재무제표 보실 때 1위 이하면은 매우 낮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증권사도 한 번 더 본다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아바코 PBR 1.3, LIS 2.4, 그리고 DMS 0.4, 코덱 0.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3에서 4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PBR은 좀 저평가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둔 아까 PER이랑 동일 종목들 PNT 3.7, PBR이 CIS 3.3, 탑 엔지니어링 0.5, 원준 2.5, 아바코는 1.3이었죠. 그러면 3에서 4 넘으면 고평가인데 여기서도 낮은 편이고 이 평균치 기준에도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ROE입니다. ROE를 한번 볼 건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요거 이제 ROE가 뭔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 이제 1년간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 효율성을 표시해주고 ROE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시면 ROE가 타 기업들보다 낮으면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그 업종이 불황이라는 뜻이고 ROE가 이제 15 기준으로 요거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보고 15 이하면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ROE는 그러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잘 나와야 돼요. 당기 순이익이 잘 나오고 매출이 좀 잘 나오는 회사 그게 한 연간 이제 15%씩 넘어가면은 이제 ROE가 15 이상 나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15 이상이라는 거는 기업의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 15를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바코는 근데 ROE가 14.6 그리고 3년 평균 계산해보면 14.8 그리고 이제 예측치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예측치를 같이 보면은 6년 평균 ROE는 16이에요. 그 예측치가 조금 ROE가 좋게 나와요. 재무제표가 좀 괜찮아가지고 제가 가져온 종목이라서 요거는 이제 ROE가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ROE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조금 크게 보시면은 요 연간 예측치를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8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 보시면은 18년, 19년 요때 코로나 이후로 좀 매출액이 죽었다가 다시 한번 폼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동일하고 당기순이익도 동일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부채 비율도 이제 78, 50, 50, 68, 64 이렇게 보면은 우선 100이 넘어가지 않아요. 부채 비율이 100이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부채 비율을 100에서 한 150까지 이제 좀 괜찮다라고 많이 보는데 저는 조금 130까지 좀 괜찮다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고 50 이하면 재무가 매우 탄탄하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지금 부채 비율이 5년간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초반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EPS도 좀 죽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폼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또 보시면은 자, 분기별 재무제표를 한번 볼 건데, 요거 지금 분기별 재무제표입니다. 1편 보신 분들은 좀 내용을 아셔서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1편 보고 해당 이제 분기별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가시니까 참고하시고, 요 분기별 보시면 23년 1분기, 2분기가 지금 나와 있죠? 왜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에 하락을 했고 2분기에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3, 4분기가 좋게 나와야 연간도 좋게 나올 테고 그래야 이제 우상향하는 재무제표가 돼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3, 4분기 거를 어떻게 예측해 보냐면 저희가 이제 1편에서 얘기했죠. 이제 수주가 3, 4분기에 좀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가 1천억을 넘었다고 1편에서 말씀드렸어요. 1천억을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22년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22년 매출액이 1,500억
정도 나옵니다. 1,500억 정도 나오고, 요 4분기 실적이 이제 요번 공급 계약 체결 때문에 이제 수주가 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좀 올라올 걸 예상을 해보면, 지금 2분기에만 650억이고 3분기에 이제 1천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두 개만 더 하더라도 이제 이 22년 재무제표에 이제 매출액을 넘어서요. 우선 그럼 22년보다 23년에 매출액이 더 높기 때문에 우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24년도도 이제 23년보다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1편에서 이제 공급 계약 얘기를 드렸어요. 666억짜리 요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25년까지는 말이죠. 25년까지라서 1.5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 이제 수주에 대한 매출액 조금 깔고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롤프레스가 요게 잘 되면 요게 이제 검사만 끝나면 바로 매출로 찍힐 가능성이 높고,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예상 매출액이 이제 3천억 원, 3천억 원,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265억 정도 전망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22년도가 2,100억, 2,170억 정도 되고, 23년도가 제가 볼때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1편에서도 2,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24년도 한 3천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꾸준히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조금 본다고 하면 2005년부터 쭉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볼 때 제일 크게 한번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고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인데,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흐름 흘러가고 있었죠. 이런 흐름을 흘러가고 있다가 최근 급격하게 이제 각도가 섰죠. 각도가 많이 쓴 모습. 원래는 보시면 이전에는 이런 각도의 파동이었다고 하면 크게 봤을 때, 지금은 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보시면 각도가 다르죠. 분홍색도 그려놨는데 이 각도랑 다르듯이 각도가 좀 많이 세졌다. 각도가 세지는 건, 각도가 점점 세지는 건 뭐다? 매수세가 점점 많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얘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까지 와주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사실상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수주랑 앞으로 이제 롤프레스 요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매력적인 주가를 찾자고 보자면 해당 가격까지는 내려오기 힘들 것이다. 근데 만약에 뭐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터져서 지수가 빠진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추가적으로 난다던가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매력적으로 보고 추가 매수할 자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좀 쉽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좀 땡겨서 좀 크게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16,160원입니다. 16,160원인데 지금 요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막대기로 보여드리면 좀 요런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가 요번에 깼어요. 요번에 깼고 리테스트 맞고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요게 여기서 쌍바닥 지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상승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반등 주고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해당 가격대까지 오면, 요 분홍 색깔 이 추세선 부분까지 내려오면 좀 매력적인 자리로 보이지 않나. 물론 지금도 보시면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PER, PBR 모두 저평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내려와 주면, 그리고 이전에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쪽에 매물이 많이 쌓였단 말이죠. 보시면 이쪽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까지 같이 봐서 얘가 여기까지 좀 내려와 준다면 좀 매력적인 자리로 좀 보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올 일은 잘 없겠지만, 네, 여기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왜 이쪽 매물대도 맞지만 이 자리가 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차트를 다시 한번 키워서 보자면요. 자, 크게 보니까 또 조금 다르죠. 내려오는 요 매물대 이쪽 자리가 이전에 2010년, 11년도에 이제 신고가 자리 이쪽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근 라인은 이쪽 매물대랑 그리고 전에 신고가 갔던 전고점 부근의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타점이 좀 매력적인 자리로 확인된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전 매물대의 시작점인 요쪽 매물대 그리고 이 추세의 저점 부근 해당 라인이 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5천원 부근의 라인이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요쪽 부근도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기가 좀 매력적인 타점으로 개인적으로 보인다. 지금 재무제표도 탄탄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PER은 저평가, PBR은 저평가, ROE는 15 부근에 있지만 예측치까지 계산해보면 15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ROE는 좀 긍정적, 부채 비율도 이제 60대 초반으로 확인되니까 긍정적, 미래 전망성, 매출액 이런 거 수주, 롤프레스 이런 거 생각하시고 특히 2차 전지 이제 장비주잖아요. 2차 전지 장비주기 때문에 미래 전망성 긍정적이고 성장성 괜찮다. 원래 디스플레이를 메인으로 하다가 2차 전지 장비도 같이 하면서 여기 비중을 높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다. 차트적 관점은 지금 나머지 재무제표, 미래 전망성, 성장성 다 긍정적인 저평가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래도 차트적 관점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매력적인 자리가 온다면 그 부분을 한번 사수해보자. 그리고 대응 방안, 추가적으로 만약 더 빠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만약 하락을 한다면 더 매력적인 자리들을 포인트를 잡아놓자. 그래야 대응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해당 종목과 내용,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차트 분석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좀 잡으신 다음에 현명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그리고 본인의 기준까지 다 합쳐서 좀 현명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